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NBA 3회 우승을 이끈 안드레 이고달라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중단된 NBA는 선수협회 협의를 거쳐야만 재개될 수 있었는데요. 30개의 구단 중에서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28명의 선수노조 위원들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6월만 해도 선수협 부회장이었던 어빙은 흑인 남성에 대한 총격 사건 등 인종차별 문제로 시국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시즌을 재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죠. 이후 어빙은 자신을 주도로 하여 새로운 리그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8월에 이르러 NBA 선수단은 진통 끝에 시즌 중단 보이콧을 철회하고 플레이오프 재개를 결정했는데요. 직전까지만 해도 레이커스와 클리퍼스가 시즌 재개 반대표를 던졌고 전날에는 르브론 제임스를 비롯한 레이커스 선수단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죠. 하지만 다음날 회의에서 극적으로 리그를 재개하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선수단 임원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특히 안드레 이고달라가 회의석상에서 던진 촌철살인과도 같은 일침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고달라는 선수단에게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죠. 사회적 변화는 정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캘리포니아에서 경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중대한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투표가 진행되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또 선수들 중에서는 과연 몇 명이나 올해 말 열릴 대선 투표에 등록했는지 궁금하군요. 만약 시즌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선수들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동참할 건가요? 그냥 집에서 놀 거라면 왜 그만두려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NBA 선수들의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 사전 등록 참여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선수들이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참여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쉬려고만 하는 태도를 따끔하게 꼬집은 것이죠. 이고달라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고 시즌 재개에 반대했던 선수들도 침묵으로 돌아서며 그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는 변화를 요구한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면서 시즌 취소를 주장하던 르브론 제임스조차 이날 회의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안드레 이고달라는 1984년 1월 28일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나이지리아인 부친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 프랭크는 매툰에 있는 레이클랜드 칼리지에서 농구를 했는데요. 그 영향 때문인지 이고달라도 농구에 흥미를 느꼈고 시카고 불스의 팬이 되어 마이클 조던처럼 되는 것을 꿈꾸었죠. 이고달라는 야구 명예전당 헌액자 로빈 로버츠와 농구 가드 케빈 갬블 등의 선수들을 배출한 램피어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학문과 운동에 모두 소질을 보였는데요. 주립 농구 토너먼트에 참여해 평균 23.5득점, 7.8리바운드, 4.1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준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그는 퍼레이드 올 아메리칸과 나이키 올 아메리칸 세컨드 팀은 물론 올해의 시카고 선타임즈 선수로 선정되었죠. 2000년 여름에는 17세 이하 WAU 토너먼트에서 버저비터 슛으로 팀의 우승을 이끌어 MVP에 선정됩니다. 2002년에는 워싱턴 DC의 조던 브랜드 클래식에서 활약했는데 22분 동안 6득점, 5리바운드, 2어시스트, 2스틸, 1블록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그의 상대는 드웨인 웨이드, 퀀틴 리처드슨, 존 샤이어 같은 선수들이었죠. 아칸소 대학교와 캔자스 대학교를 물망에 두고 부모님과 함께 두 대학교를 방문했던 이고달라는 아칸소 대학교의 큰 체육관과 연습시설에 감명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 코치 놀런 리처드슨이 해고당하자 이고달라는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공부하기로 마음먹죠. 많은 대학들은 이고달라를 육상 선수에서 농구 선수로 전향했다고 생각했으나 그의 동료였던 루크 월트는 이고달라가 최고의 농구 선수들 중 한 명이 될 거라고 말하죠. 그의 말처럼 이고달라는 신입생이었던 해부터 두각을 드러냈고 2학년 때에는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에서 팀 내 1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한 시즌에 2개의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며 팀 에이스로 등극하죠.
그리고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커리어 통산 총 594득점, 409리바운드, 95스틸을 기록한 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합니다. 2004년 드래프트 1라운드 9순위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 지명된 이거달라는 루키 시즌 평균 9득점, 5.7리바운드로 신인왕 수준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2년 차이는 평균 득점을 12.3점으로 끌어올렸으며 야투율도 50%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슈퍼스타였던 앨런 아이버슨을 이어갈 차세대 유망주로 각광받게 되죠. 이후 점차 성장세를 보이더니 2011년에는 디펜시브 세컨드팀, 2012년에는 처음으로 올스타팀에 선정됩니다. 이후 리그 최고의 센터 드와이트 하워드가 개입된 사각 트레이드로 덴버 너키츠에 이적하게 되는데요. 당시 필라델피아는 레이커스의 엘리트 센터 앤드루 바이넘을 영입하기 위해 팀의 에이스인 이고달라를 내주는 모험을 강행합니다. 이고달라는 덴버에서 2013 시즌 평균 13득점, 5.3 리바운드, 5.4 어시스트, 1.7 스틸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죠. 이후 FA로 풀린 이고달라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4년 4,8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적 첫 해부터 그는 스테판 커리, 클레이트 탐슨, 데이비드 리와 같은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들에 밀려 시즌 평균 9.3득점에 그치는데요. 대신 NBA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될 정도로 수비력을 인정받으며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이고달라는 ESPN이 선정한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 베스트 5에서 휴스턴으로 이적한 드와이트 하워드에 이어 2위를 차지하죠. 2014-15 시즌에는 새로 부임한 스티프 커 감독의 요청에 따라 생애 처음으로 식스맨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개인 기록은 더욱 낮아져 평균 7.8득점에 그치죠. 출전 시간도 30분도 되지 않는 26.9분만 보장받습니다. 해당 시즌 골든 스테이트는 67승을 거두었고 스테판 커리는 시즌 MVP에 선정되었으며 드레이먼드 그린은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되죠. 그럼에도 이고달라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감독과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해당 시즌 팀은 승승장구하며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에 안착했고 1라운드에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끄는 뉴올리언즈 펠리컨즈를 4대0으로 수입해버리죠. 이어 멤피스 그리즐리와 휴스턴 로키츠를 차례로 꺾은 골든 스테이트는 마침내 NBA 파이널 무대에 오릅니다. 상대는 당대 최고의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였죠. 비록 상대는 케빈 러브와 카이리 어빙이 부상으로 이탈해 전력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골든 스테이트는 스테판 커리와 클레이 탐슨의 슛 난조로 인해 시리즈 스코어 1대2로 2연패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식스맨이었던 이고달라가 4차전부터는 생애 처음으로 선발 출전하여 22득점 8리바운드의 뛰어난 기록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이고달라는 5차전에서도 42분 28초나 선발 출전해 14득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르브론 제임스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봉쇄해버리죠. 이후 6차전에서는 무려 25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파이널 우승을 이끌었고 이고달라는 르브론과 커리 대신 파이널 MVP에 선정되는 영예까지 누리죠. 당시 트로피 수여자는 전설 중의 전설 빌 러셀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팀을 우승시킨 적이 있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5 시즌에는 정규 시즌 73승이라는 대업적을 세웠지만 이고달라를 포함한 주전 선수들이 강행군을 치러야 했죠. 힘겹게 진출한 NBA 파이널에서는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4쿼터 후반 이고달라가 시도한 결정적인 레이업을 르브론 제임스가 슈퍼맨처럼 달려와 블록해버리면서 1년 전에 서력을 해버립니다. 이로써 시리즈 스코어 3대4로 NBA 역사상 최초로 파이널 시리즈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준우승에 그치고 말죠. 2016-17 시즌에는 케빈 듀란트가 가세했지만 이고달라는 여전히 팀의 식스맨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NBA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5차전에서 덩크 6개를 포함해 20득점을 올리며 다시 한번 르브론을 상대로 서력에 성공합니다. 덕분에 식스맨 어워드에서 에릭 고든에 이어 2위를 차지하죠. 이러한 활약에 다수의 구단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고달라는 골든 스테이트와 3년 4,800만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2017-18 시즌부터는 대부분의 지표가 커리어 로우를 찍으면서 노쇠화의 길을 걷는데요. 수비와 패싱 능력에서는 준수한 모습을 보였지만 3점 슛 성공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달라뿐만 아니라 리그 13년차 이상 또는 30대 중반에 이른 선수들 대부분이 겪는 위기였죠. 게다가 시즌 막판에는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한동안 이탈합니다. 그럼에도 팀은 파이널에 진출했고 4년 연속 만난 클리블랜드를 시리즈 스코어 4대 0으로 수입하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2018-19 시즌에도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좋은 수비 능력을 보여주며 커리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규 시즌 1위 수성에 성공합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클리퍼스를 4대2로 꺾으며 2라운드에서는 듀란트의 부상 악재에도 불구하고 하든, 폴 듀오의 휴스턴을 4대2로 격파하죠. 이어진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포틀랜드를 4대0으로 수입하며 3핏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대망의 파이널에서는 카와이 레너드가 이끄는 토론토에 2대4로 패하며 아쉽게도 준우승에 그치죠. 시즌 종료 후 고령의 고액 연봉자였던 이거달라는 멤피스로 트레이드되었지만 골든스테이트는 그간 이거달라의 헌신을 인정해 그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멤피스에 대해 기분 상할 만한 평을 하는 바람에 이적할 구단과의 사이가 틀어지고 마는데요. 게다가 이거달라는 자녀 1년치의 연봉만 수령한 채 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죠. 이후 2020년 2월 5일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된 그는 예상 외의 선전을 펼치는데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인디애나를 4대1로 꺾고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는 미러키를 4대1로 제압합니다. 이어진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보스턴을 4대2로 격파하며 파이널에 진출해 이변의 정점을 찍죠. 그런데 다시 만난 상대 역시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끄는 LA 레이커스였습니다. 하지만 커리어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제왕의 경지에 오른 르브론에게 더 이상 이거달라의 수비는 통하지 않았죠. 이로써 마이애미는 시리즈 스코어 2대4로 패하며 다시 한번 준우승에 그치고 맙니다. 이처럼 동갑내기 르브론과 NBA 파이널에서만 5번째 맞대결을 펼쳤던 이거달라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하여 금메달을 따는 데 기여하기도 했죠. 개인 통산 4번째 파이널 우승을 놓치긴 했지만 이거달라는 전혀 기대치 못했던 팀에서도 6년 연속 파이널에 진출하며 명실상부한 NBA 최고 선수 중 한 명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럼 이거달라가 르브론을 상대로 한 파이널에서 수차례 패배하고도 어떠한 마음으로 재도전해 마침내 3번의 우승을 쟁취할 수 있었는지 그의 말을 들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험이고 배움이다. 과거일 뿐이다. 과거에 얼매일 필요는 없다.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지만 최고가 되기 위한 원동력이다. 지금까지 NBA 최고의 스몰 포워드로 평가받는 안드레 이거달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